그녀는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그를 잘 챙길게. 그리고 석 달 후 그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업보는 일찍 오지 않아요. 시계를 보지 않죠. 대신 우리의 척추를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돕지 않고도 버틸 만큼 강해졌을 때 정확히 그때 옵니다. 일부 달콤한 가면 아래의 이빨. 서울의 봄은 늘 과장되게 아름답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벚꽃이 바람에 쓸리면 세상 모든 다정함이 진짜처럼 보이죠. 그해 봄에 저는 소진의 미소가 그런 것임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하린. 대학 시절부터 우리는 한 팀이었고 형광등의 하얀 빛 아래서 무급 인턴을 견디며 같은 지하철 노선에서 졸음과 싸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분위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죠. 저는 숫자로 설득했고 그녀는 말로 방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던 곳은 서울 한복판의 인터픽스. 전략팀의 저는 소비자 세분화와 캠페인 ROI 모델을 만들고 그녀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맡아 프레젠테이션을 지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지는 늘 완벽했어요. 네이비 재킷, 독한 향수 대신 적당한 비누향, 발음이 또렷한 톤,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지, 언제 농담을 던져야 하는지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품팀 리드. 그가 좋은 이유는 늘 단순했습니다. 말이 적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한 문장을 꺼냈고 지하철이 붐벼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이어지던 어느 밤, 우리는 반포대교를 건너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서울은 늘 깨어있네. 그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럼 우린 잠깐 눈이라도 붙이자 라고 웃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100억 규모의 신규 피치가 떨어졌을 때 회사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제게 골격이 맡겨졌고 소진이 슬라이드 연출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는 네가 최고니까. 전면은 내가 반짝이게. 그 말은 칭찬이자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데이터의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감주의 서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은 자정 이후에만 들리는 기계음으로 가득했고 세원, 13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모델이 가장 잘 수렴했죠. 그 시각마다 소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리는 정말 뛰어난데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여. 큰 방은 그런 사람을 삼켜. 민재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버전이 같습니다. 걱정돼. 내가 곁에서 바칠게. 누군가 재난을 서술하며 자신을 구원자로 등장시키면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지조차 중요하지 않게 되죠. 발표 날 27층 대회의실은 유리, 슈트, 잔잔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호흡을 맞췄고 2번 슬라이드는 박수를 불렀습니다. 3번 ROI 모델에서 화면이 멈칫하더니 미완성 초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숫자는 비틀렸고 문장은 문장답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났고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그때 소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린이가 반 이상을 혼자 들고 뛰었습니다. 너무 몰아쳤나 봐요. 온화한 목소리. 얇은 웃음, 친절은 때로 칼날처럼 얇습니다. 회의는 간신히 끝났고 복도 CCTV가 보는 자리에서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2부 추락, 그리고 무명우명의 목소리들. 이틀 후 보안실. 벽은 차갑고 조명은 인간의 표정을 과장되게 만들었습니다. CCTV가 재생됐습니다. 늦은 밤, 제가 소진의 자리에서 USB를 꽂는 장면. 시간 표시는 제 야근 기록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편집됐어요. 제가 말했죠. 우린 절차를 따릅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절차는 종종 양심의 대리인처럼 쓰였고 그럴수록 누군가는 안심했습니다. 잠시 후 소진이 들어왔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번져 있었죠. 믿고 싶지 않아요. 하리는 제 친구예요. 방은 그녀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제게 내려진 건 직무정지. 사내 채팅은 조용해졌고 점심 약속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사동 골목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정함을 위해. 그 단어는 프린터 음성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공정함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로비에 향초 냄새가 유난히 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쌓은 건 거짓이야. 거짓은 스스로 무너져. 문이 닫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거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이 때로 가장 큰 표정이죠. 익명 게시판엔 곧장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능하지만 충동적, 똑똑하지만 팀워크의 불협화음, 숫자엔 강하나 정치엔 약함, 칭찬은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뒤에서 칼날로 변했습니다.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떼 위에 거품을 올리고 유리잔을 닦고 손에 베어드는 커피 냄새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젖은 슈트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제가 컵을 내려놓자 그는 제 손의 흔들림을 보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터픽스 전략팀 맞죠? 그의 이름은 진우. 미래그룹 CEO. 난 충성보다 진실을 선호합니다. 숫자를 진짜로 읽을 줄 알고 예쁜 거짓을 오래 못 봐주는 사람 필요해요. 왜 저를 믿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의 냄새를 알아요. 그날 새벽 저는 다시 예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 몰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발부터 들어가는 법이니까요. 3부 두 번째 삶. 어둠에서 보는 법을 배운 눈. 미래그룹의 CEO 비서실이라는 직함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 언어로는 칼 방화벽 첫 관찰자였습니다. 진우는 복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요구했죠. 회색 바인더 밴더 실사. 5회의 청구서. 줄 간격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지점. 날짜 서식의 변덕. 문장 속에서 번들거리는 형용사들. 새벽 01, 13회의 권한 상승과 유지 보수라는 이름표. 그리고 오래된 백업 서버가 들려주는 더 정직한 기록들. 저는 의심하되 비난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로그를 일기처럼 읽고 자금 흐름을 강처럼 그렸습니다. G시그널 인천의 작은 외주사가 수억을 받았지만 시공사진엔 늘 같은 두 사람이 등장했고 서류의 글꼴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패널 응답은 브랜드명만 바꿔 재활용됐고 실문장마다 오탈자가 고집스레 나타났습니다. 현장 점검을 다녀오던 밤, 저는 이태원의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미움이 있니? 있어요. 그런데 미움이 시야를 가리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럼 걸어. 한강은 늘 본질로 돌아오거든. 할머니는 늘 강처럼 단순했는데 그래서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팀은 조용히 커졌습니다. 재무는 자금 흐름을 촘촘히 밟고 보안은 원본 로그를 복구했으며 법무는 보관사 쓸 문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밤 진우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방칼장에 뭘 보게 하고 싶어? 그들 자신요. 그녀가 팔아온 거짓의 필터 없이 좋아. 화면이 말하게 하자. 합병 3주 전 익명 제보가 미래그룹의 반경쟁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폭로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법무의 조용한 문서 더미가 테이블을 거의 부술 뻔했고 그 목소리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공연은 무대가 필요합니다. 이번 방엔 무대가 없었죠. 그 무렵 민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이야기하자.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폐쇄가 필요한 방이 있고 열어두면 안 되는 창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을 지키는 법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아부 화면이 말하는 날, 박수가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 합병 설명의 날, 신라호텔 볼룸은 그래프를 보석처럼 걸고 샹들리에는 영혼을 리허설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편한 구두와 굶주린 눈빛을 동시에 신었고 투자자들은 웃음으로 자기 돈의 온도를 재고 있었죠. 우리는 실패를 리허설하여 진실을 필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워진 사람은 지각을 죄로 배웁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죠.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소진 사과하지 않는 권유의 색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매력, 2번은 설득, 3번이 깜박이며 항복했습니다. 화면이 증인이 됐습니다. CCTV 01 태양 그녀의 사무실 USB 낮아진 어깨 시스템 로그 소진킴 자격증명이 권한을 올리고 변경을 유지 보수로 숨깁니다.
자금 추적, 델라웨어 쉘을 경유해 개인 계좌로 스며드는 송금, 오디오, 유리방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 하리는 너무 약해. 큰 방은 그녀를 삼켜 방은 집단 흡기의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웃음과 기침 사이에서 길을 잃었죠. 조작이야. 소지는 실크를 테이블에 내려놓듯 말했습니다. 우린 해킹 당했어. 백업 서버에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세미러 해시 일치,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서화, 외부 감사 배정. 법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들의 서명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앞줄에 앉은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본능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LED 마침내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한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엔 사과가 필요 없어요. 그때 한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소진에게서 설문 정리 지시를 받았고 수정 전 원본을 따로 보관해 왔다고 했습니다. 타임스탬프, 메타데이터,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사직서. 방은 새로운 침묵을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모든 거짓말엔 유통기한이 있어요. 당신 건 오늘 끝났습니다. 박수 대신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보류 통지, 감사 예약, 돈의 일시 정지.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과 의자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해야 할 필요를 잃었습니다. 복도 창가의 겨울 볕이 호흡을 다림질하듯 눌렀습니다. 진우가 물을 건넸습니다. 넌 곧게 섰어. 무릎 꿇는 것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같이 있지. 오브 업보는 불꽃놀이가 아니다. 균형이다. 헤드라인이 멈춘 자리를 많은 이가 끝이라 부르지만 진짜 끝은 작고 길게 이어집니다. 내부 조사는 외부 감사로 커졌고 페이퍼 컴퍼니는 사건 번호를 얻었으며 결과만 사랑하던 사람들은 절차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HR은 잊었던 직원을 다시 기억했고 인터픽스는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내걸었지만 그 폰트는 법무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래그룹은 딜 범위를 재조정했고 다시 조정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일을 월급 그대로 받았습니다. 재단 준법 통합, 진짜 패널을 만들고 SQL과 회의론에 능한 분석가를 채용해 열광, 검증이 예산 승인보다 먼저인 플레이북을 써. 진우가 말했죠. 저는 해시, 엔트로피, 워터폴 같은 단어로 가이드라인을 썼습니다. 기계의 이야기를 자연의 이름으로 설명하는 아이러니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밤집에 까운트리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날 용서를 구했다면 진실을 유효한 자리에서 말하라고 했겠죠. 못하면 문을 닫았을 겁니다. 용서는 제가 소유한 방이니까요. 그럼 민재는 내가 익사하는 동안 공정함을 가만히 있기로 정의했을 때 이미 이 집에서 나갔어요. 우리는 공립고 학생들에게 로그 읽듯 인터넷 읽기를 가르치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샷이 거짓말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가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 공기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빈 주소에서 한 줄 메일이 왔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것을 위생처럼 보관했습니다. 필요하지만 자랑하지 않는 일. 겨울이 도시를 접었습니다. 저는 국문을 배웠고 수희가 제 이름을 알기 전에 퇴근하는 법을 익혔으며 생존이 성격이 아닌 도구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회는 더 좁고 더 깨끗한 지분을 비준했습니다. 누군가 직함을 바꾸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함은 유리, 일은 벽돌. 그리고 어느 오후 작은 카페의 종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구운 머핀 냄새, 아직 좌절을 배우지 않은 희망, 카운터 뒤 이름표, C, 다이아몬드 없음, 정직한 포니테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조금 아픈 눈, 뭐 드릴까요? 홍차요. 그리고 원한다면 정직한 일자리의 번호도요. 저는 카드를 밀었습니다. 미래재단 준법 보조. 초봉은 작지만 시작으로 충분한 자리. 그녀는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왜요? 복수는 금방 질립니다. 균형은 오래 갑니다. 반기 봐야 할 것은 이미 보았고 이제부터는 제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처음을 다시 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도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진 않았습니다. 어떤 장면은 소비의 연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약간 큰 팁을 올려두고 겨울 햇살의 금빛 직사각형들 사이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잠깐 금빛이었다는 걸 모른 채 지나갔고 저는 멈춰서서 열이 제 얼굴을 고르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머릿속의 연설문은 잠잠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말했고 방은 이미 들었고 균형은 서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업보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일찍 오지 않고 벌주기 위해 늦지도 않아요. 우리가 돕지 않고도 버틸 때 정확히 그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